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요리 아트 아카데미의 신세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소고기를 이용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정식인 비프 부르기뇽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프랑스 요리하면 비싼 레스토랑을 가거나 아니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로 쉽게 집에서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메인 재료인 소고기를 좀 손질할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핏물을 좀 빼놓을 거예요. 여기 팁이 있다면 중간에 샴푸를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더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고기의 핏물을 빼는 동안 채소를 손질하도록 할 텐데요. 좀 오래 뭉근하게 끓여줄 거기 때문에 좀 큼지막하게 써시면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양송이버섯 손질하도록 할 텐데요. 물에 담가서 씻지 마시고 깨끗한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깨끗한 행주에다가 물만 살짝 적시셔서 꼭 짠 다음에 겉면만 살살 닦아주시면 돼요. 통으로 넣는 것보다 살짝 으깨서 넣어주실 건데, 이렇게 넣어주면 훨씬 더 풍미가 살아나고 향이 강해지니까 딱 대시고요. 손바닥으로 한번 쳐주세요. 다음으로 메인 재료인 고기를 손질하도록 할 텐데요. 다 물기 빼셨으면 이렇게 키친타올로 톡톡 해서 마저 더 깨끗하게 빼주시고요. 사실은 비프 부르기뇽을 할 때 소고기 사태 부위나 양지 부위를 많이 써요. 고기가 담백하고 육즙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위를 많이 쓰시는데, 오래오래 더 3시간, 4시간 오래오래 끓이셔야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시기 너무 힘드시니까 오늘 제가 좀 더 부드러운 안심 부위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큼지막하게 썰 거예요. 깍둑 썰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큼지막하게 자르셨으면 고기 손질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베이컨을 손질하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끓여줄 거기 때문에 좀 더 도톰한 거 쓰시면 좋겠죠? 이거는 그냥 한 입 크기로 써시면 돼요. 한 1, 2cm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을 이용해서 이 채소들을 볶아주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풍미가 살아나니까 이렇게 지금 지글지글 이렇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 베이컨을 넣고, 보시면 기름이 좀 살짝 나왔을 거예요. 이 오일을 채소 볶는 데 쓰도록 할게요. 베이컨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따로 접시에다 좀 절어주세요. 기름이 좀 충분하게 나왔다 싶으시면 더 이상 안 두르셔도 되고요. 좀 모자랄 것 같다 싶으시면 오일을 살짝만 더 둘러주세요. 살짝 두르신 다음에 불은 계속 센 불로 유지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파하고 당근, 샐러리를 넣고 볶아줄 건데요. 이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공을 들이겠다 하시면 양파의 식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반 분량만 볶으시고 나머지는 따로 볶아서 마지막에 넣도록 할 텐데, 나 너무 귀찮다 하시면 그냥 한 번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채소는 이렇게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센 불로 잠시만 볶아서 향을 내주시면 돼요. 향을 내신 다음에 바로 건져내실 거예요. 오일을 조금만 더 두르시고요. 손질해놨던 고기를 넣고 겉면만 살짝 갈색이 나도록 구워주도록 할 거예요. 너무 타지만 않게 잘 긁으시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면만 살짝 익혀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완벽히 익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오래 끓여도 안에 육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겉면만 살짝 굳혀주시는 실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겉의 색깔만 변하면 바로 여기다가 미리 볶아놓았던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섞어줄게요. 다음에 들어갈 재료들을 넣을 건데, 가장 중요한 버터를 넣어주실 거예요. 레시피에 있는 무염 버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일반적으로 마트 가서 사시는 것 대부분이 다 무염 버터고요. 간이 배있지 않은 버터란 뜻이에요. 한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토마토 홀이라는 걸 넣을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토마토 껍질을 벗겨놓은 거예요. 이거 간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순수 토마토니까 이거 여기다 하나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농도를 좀 내주기 위해서 밀가루를 좀 넣어줄 거예요. 밀가루는 버터랑 동량이고요. 한 큰술 정도만 넣도록 할 테고,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한 큰술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찌어놨던 마늘도 같이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소스 끓이실 때 많이들 쓰시는 월계수잎이라는 애를 쓸 건데요. 얘는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향도 주는데, 얘는 만약에 내가 집에 없다 하시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네, 달달 볶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볶으다 보면 좀 끈적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어느 정도 끈적한 느낌이 나면 와인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와인은 레드와인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요. 단 주의하실 점은 단맛이 나는 디저트 와인 같은 거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넣으실 때는 불을 센 불로 계속 유지하시고요. 알코올을 날려줘야 하기 때문에 셀 때 알코올을 넣어주세요. 넣은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글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긁으면서 혹시나 달라붙어 있는 고기나 이런 것들 좀 떼주면서 같이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 끓이시면 와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날아가면서 고기 잡내도 같이 잡고 날아가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와인 풍미만 남게 돼요. 와인을 넣고 알코올이 어느 정도 날아갔으면 불을 줄이실 건데 그 전에 이걸 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치킨스타 큐브예요. 육수를 이렇게 응집해 놓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육수 끓이기 힘드시니까 이걸 넣으시면 되는데요. 혹시 여기 없으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고요. 대신 여기는 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쓰실 경우에는 소금 간을 마지막에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끓는 때 넣으시고 알아서 녹을 거니까 한 번만 더 저어주도록 할게요. 넣으신 다음에 한번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시고요. 뚜껑 덮으셔서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만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돼요. 비프 브루기뇽이 어느 정도 익고 나면 고기도 익고 농도가 좀 걸쭉하게 나오고 나면요.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좀 아삭한 식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반은 제가 남겨놨었잖아요. 이걸 따로 볶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팬을 먼저 달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 불로 살짝만 볶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강불로 먼저 달구시고 오일을 살짝만 둘러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볶아지고 나면요. 이 상태에서 약불로 이 정도 농도가 나온 비프 브루기뇽에 넣고 섞어주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불로 뭉근하게 끓였었죠. 마지막에는 불을 다시 크게 올리셔서요. 섞어주실 거예요. 볶아놓은 재료 다 넣으시고 같이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로 골고루 소스가 묻을 수 있게 섞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한 큰술 버터를 더 넣어줄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때 바글바글 끓을 때 넣지 마시고요. 불을 끄신 상태에서 여열로만 부드럽게 버터를 녹여주실 거예요. 이걸 몽테한다고 해서 부드러운 소스의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넣고 여열이 있는 상태에서 잘 섞어주세요. 난 버터 많이 넣기 싫어요 하시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면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니까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잘 녹여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 간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한 꼬집 정도 소금 더 넣으셔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버터가 다 녹았으면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오복한 접시를 쓰시고요. 양파도 마저 이때도 월계 수분 빼고 넣으실 거예요. 접시에 담으셨으면 마지막 가니스를 올려줄 건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빼도 되는 과정이긴 해요. 예쁘게 더 먹음직스럽게 담기 위해서 얘를 조금만 뿌려줄게요.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프랑스 요리 어렵지 않으시죠? 주변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재료들로 특별한 메뉴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지인분들 초대하셔서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